네, 오늘의 금쪽 같은 네 종목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고민,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종목 문자로 들어온 상담이고요. 카카오페이 들어왔습니다. 매수가가 98,000원, 40% 보유하고 있는데 손절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자, 이 카카오페이 최근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나 다 분위기가 6월 달에 같이 떴다가 지금 네. 같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자, 이 카카오페이 어쨌든 단기간 워낙 올라서 그런가 지금 상태에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비중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홀딩하시는 전략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자, 카카오페이는 이 카카오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결제 플랫폼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한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STO,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런 디지털 자산 그 도입에 따른 이런 대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최근의 흐름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 지금 고점 대비 거의 50% 가까이 빠진 자리인데요. 어느 정도 좀 이제 이 낙폭을 좀 지지해주면서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 여기 이런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여전히 좀 이 전저점을 꿰지 않고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 말고도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저는 단기 관점에서 1차적으로 7만 원 있다고 보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대가 9만 원대 높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는 한 8만 7, 8천 원 여기 8만 7천 원 정도 라인을 잡으시고 보통 이 8만 7천 원 라인에 오게 되면 한번 이 전고점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8만 7천 원 그리고 자녀분 같은 경우는 이 추세를 깨지 않고 강하게 상승이 나올 경우 한 9만 5천 원대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한때 뭐 아주 분위기 좋았습니다만은 최근의 조정은 아무래도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조정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단기간 워낙 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 매물 소화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짚어주신 1차적인 목표가 87,000원 기억해 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 상담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들어온 종목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포스코홀딩스요. 포스코홀딩스요.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31만 원에 20%요. 31만 원에 20%요. 네네.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거의 1년 가까이 되죠? 1년 정도요? 꽤 갖고 계셨네요. 네. 요거 근데 최근에 그게요. 네. 34만 원 갔는데 이거 못 팔았어요. 네. 한번 타이밍을 놓치셨구나. 그러면 저희가 언제쯤에 조금 매도하면 좋을지 목표가 한번 잡아봐 드릴게요. 네. 네. 자, 이 포스코홀딩스는 뭐 많은 분들이 좀 아픔이 있는 종목이죠.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이 좀 같은 흐름이긴 한데 어제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건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분위기는 최악은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좀 버텨도 될지 이번에 이상록 파트너께 여쭤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문의 주신 분 외에도 관심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현재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매출이 철강에 대한 부분이 이제 50%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보면 뭐 소재 분야나 에너지 그리고 현재 인프라 건설 부분도 이제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잡히는데 현재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대부분 다 급등 양상을 좀 나타냈습니다. 이유인즉슨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이슈가 확대가 되면서 오르는 모습들이었고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만 본다면 저는 충분히 현재 구간이 저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강조했던 것이 이제 안전사고 관련된 이슈였는데
최근에 또 포스코 ENC에서 건설 사고 관련돼서 이제 사망 건이 또 네.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밝혔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복귀 이후에 뭔가에 대한 대응 방안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관계사기 때문에 저는 일부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구간은 조금 홀딩하시면서 좀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되, 다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29만 원대 밑으로는 그때는 절대적인 평가선에서는 저렴한 가격대에 들어오는 자리라고 보는 바, 그 29만 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오히려 그때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서 단가를 한번 낮춰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뭐 포스코홀딩스는 워낙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루 대표님 의견 잘 참조하셔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29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도 조금 고려해보자, 물타기 의견도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요, 효성 TNC이고요. 매수가가 매수하실 가격이 25만 2천 원입니다. 주안에서 님의 종목이고요. 15%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채팅을 올려주셨어요. 네, 자, 효성 TNC 일단 비중은 15%니까 이거는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자,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이런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뭐 이런 섬유라든지 스판덱스, 나이론 원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죠. 무엇보다 최근 이번 연도 한번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탄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최근에 요즘 좀 시장이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거치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이런 단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지만 이런 낙폭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런 양봉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좀 지지해주고 턴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고점 대비 거의 20% 가까이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지금 과매도 구간, 그러니까 일간 차트상, 주간 차트상 모두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주봉에서도 음봉 3개 다음에 이번 주에 양봉이 강하게 나오지 못한다더라도 이런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다면 다음 주도 좀 양봉으로 터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25만 원대가 매수가라고 하시면 1차적으로는 저는 25만 원까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실적도 좀 받쳐주고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자녀분 보신다면 26만 5천 원까지도 한번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효성 TNC 잘 가다가 최근에 좀 빠져서 네, 아쉽긴 합니다만은 네, 우리 나연호 파트너의 의견 잘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종목 상담 좀 많이 하는 분위기인데요. 좋습니다. 저희 또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효성 TNC 들어봤고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요,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45,500원이고요. 조금 손실을 보고는 계시네요. 근데 화장품 쪽 되게 좋지 않아요? 네, 요즘도 이쪽도 지금 분위기 좋았다가 갑자기 또 약간 엎어진 분위기인데 네. 자, CNC 인터내셔널은 그래도 우리 화장품 잘 아시는 네, 이상로 파트너께서 자 45,500원이래요 매수가가. 어떻게 할까요? 시청자님들이 방송 웃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화장... 자, 농담이고요. 우리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화장품 회사와 조금 다른, 결이 좀 다른 업체입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국내 화장품 우리가 OEM, ODM 기업 빅5를 골라라면 이제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리고 3위가 비상장 업체고요. 4위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5번째 이제 CNC 인터내셔널 이런 순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나 또는 이제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기초 화장품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클렌징 폼이라든지 스킨 로션, 뭐 크림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이 전 세계적인 기술력이 높습니다, 사실. 근데 문제는 CNC 인터내셔널이 실적은 잘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CNC 인터내셔널은 색조 화장품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동양인이고 서양인은 서양인이 있고 흑인이 있잖아요. 네. 그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 결을 맞춰야 되고 색깔을 맞춰 톤을 맞춰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 자체에서는 그 나라 특화되어 있는 색조 화장품 회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CNC 인터내셔널이 다른 여타의 화장품 업체들보다는 주가상 안 움직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화장품주를 보유하고 가실 것 같으면 지금 현재 CNC 인터내셔널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기엔 조금 힘든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이런 조금 더 OEM, ODM의 기초 화장품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대신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CNT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져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바닥에서 한번 강한 움직임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5만 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를 목표가로 좀 잡으시면서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그 정도만 기대를 하시는 전략으로, 그리고 화장품주 길게 들고 가실 거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화장품 관련된 OEM, ODM 기업으로 그렇게 종목을 교차하는 전략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도 올라오는 분위기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보되 그 위치에서 한번 종목을 교체해보자는 의견도 함께 내주셨네요. 네, 화장품 안에서도 결이 조금 다른 기업이었다는 점 설명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롯데 관광개발요. 롯데관광개발이요. 매수하신 예, 예.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평균 단가가 18,250원 정도 됩니다. 18,250원 전후. 네. 그래도 근처까지는 왔는데 매수하신 네.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당시에 한 22,000원 주고 샀다가 최근에 네. 한 달 보름 전에 또 17,250원인가 그래가지고 네.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낮췄는데 네네. 요즘 그러면 부각되는 게 2차 전신주나 조선주가 네. 이렇게 부각이 되고 아. 여행주 돼가지고 방송되는 게 없어가지고 또 궁금도 하고 또 단기적으로 봤을 적에 네. 가져가야 돼, 중장기로 가져가야 될지 좀 여행주는 전혀 좀 이래 상담하는 게 없어가지고 좀 아. 궁금도 하고 네. 앞으로 좀 희망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좀 요거 어떻게 좀 갖고 와야 될지 좀 요거 물타기 궁금합니다. 하셨으면은 비중은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비중이 한 거의 80% 됩니다. 80%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갖고 그러면 있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가지고. 아유, 그러셨겠네요. 저희가 그거 예. 감안해서 그러면 상담을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데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롯데 관광개발 이게 지금 사실 올해 연초 이후로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좋거든요. 네. 주가 거의 17,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18,000원이니까 좀 더블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도 흐름이 또 좋아요. 중국 비자 관련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자, 얼마까지 볼까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18,000원인데 네. 2만 원 한번 넘어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오래 기다리신 만큼 좀 업황 이 기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호텔 사업, 그랜드 하이트 제주라든지 아니면 카지노 사업, 항공권 판매 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최근에 이런 중국인 관광객을 포함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중국인 관광객들은 이런 면세라든지 아니면 관광 그리고 카지노 쪽에서 돈을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 발표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카지노 부분에서 호실적을 발표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에서도 어쨌든 이런 중국과의 관계 개선, 외교, 관광 죄송합니다. 무비자 허용 네. 그런 거라든지 긍정적인 이런 정책 신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보다는 악재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이런 의견을 잡아드리면서 네. 저는 하반기도 지속적으로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보신다고 하면 한 번 더 이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동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요. 최근에 이 실적을 보시게 되면 22년 이후로
굉장한 영업 적자를 줄여가면서 오히려 흑자 전환, 작년 같은 경우 흑자 전환, 올해는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보시게 되면 물론 지금 단기 관점에서는 이런 과열권에 접어서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담되는 자리긴 하지만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연봉으로 보시게 되면 그리고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과거에 굉장히 좀 상승이 5만 원대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2만 원 정도 한번 목표가를 잡으시고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비중이 있는데 80%라고 하셔서 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비중 관리 차원에서 저는 1차적으로 2만 원 정도 오셨을 때 일정 부분 좀 수익 실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런 의견 잡아드리고요. 자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런 정책에 대한 모멘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만큼 좀 더 추세를 보시면서 꺾이지 않는다면 중장기로 여유 있게 한번 갖고 가보시는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롯데 관광개발 현재가는 18,350원입니다. 연초에 7,000원도 안 되던 주가가 이까지 올라왔으니까 단기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어쨌든 올해 뭐 여러 가지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시장에서는 뭐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 참조하시고요. 증권사에서는 참조적으로 목표 주가 21,000원에서 한 22,000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수익권에는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물량이 조금 많으시니까 2만 원에서는 거기 위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 보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역시나 상담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여보세요. 아잉? 전화가 끊어졌나 보네요. 방금 연결됐던 분 종목이 두산 테스나였습니다. 네. 매수하신 가격이 23,200원이고요. 지난달쯤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일단은 수익권이신데 요거 종목에 대한 전망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두산 테스나도 지난주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네. 갑자기 훅 빠져가지고 좀 걱정이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빠지는 거를 기회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건 약간 꺾인 신호로 봐야 될지가 관건일 것 같거든요. 두산 테스나 어떻습니까? 네, 이 두산 테스나과 관련 이제 키워드를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의 이런 이 반도체 공정 이후에 테스트 및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 이제 두산 테스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공정이라고 하면 이제 오사트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 두산 테스나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이런 이제 파운드리 자체가 파운드리가 수주를 받지 못했을 때 주가 가장 많이 빠진 기업이 이제 두산 테스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대신에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었던 것이 삼성에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에 수주를 받았다는 이슈가 있고 난 다음부터 이제 두산 테스나 그때 이제 급등 양상이 나타났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날 이제 상한가를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파운드리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 8대 공정 안에서도 이제 6대 공정까지 그러니까 전 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고 후 공정은 오사트라고 따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이 가장 안 좋았을 때 가격이 이제 21,850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 자리를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넘어오는 상한가가 한번 터트려졌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방에 있는 자리, 그러니까 27,000원 구간 자체는 우리가 파운드리를 받기 전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밑으로는 저는 안 빠질 거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부터는 추세대를 타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구간 자체에서는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넘어가는 구간이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대신에 이제 가격대를 본다면 상방에 대한 한 37,000, 38,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좀 잡으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두산 테스나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뭐 테슬라 파운드리 수주받았다 하면서 급등하면서 삼성 관련주들 다 분위기 맞아요. 좋았죠. 그 덕분에 같이 올랐는데 아쉽게도 그냥 하루 반짝 오르고 그 다음 날부터 지금 빠지고 있어서 어쨌든 삼성 관계된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는 걸 감안하면 뭐 이대로 좀 꺼지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앞서 우리 이상록 파트너님 말씀하셨던 거 잘 참조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두산 테스나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슈팅님의 종목이었는데요. 강원에너지 들어왔고요. 매수가 13,850원입니다. 오늘 상승했을 때 매도를 못했더니 쪼르륵 밀렸다.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네.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긴 했더라고요. 자,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분위기 좋았는데 윗꼬리가 좀
꽤 길게 달렸습니다. 종가는 마이너스 60원으로 끝이 났고요. 자, 어쨌든 요 신호를 좀 안 좋게 봐야 되는지, 아니야 아직 힘이 살아있어로 봐야 되는지. 자, 우리 강원에너지 나윤호 파트너님 어떻습니까? 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런 보일러, 플랜트에 들어가는 보일러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소재 쪽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에너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뭐 원전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이런 쪽들이 수급을 받으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한번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물론 지금 이 과매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터닝이 나와주고 있지만 차트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보시게 되면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봤을 때 우리 항상 매매 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한번 싼 고점,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때는 한번 이렇게 매도하시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14,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저는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지난번 이 저항대를 돌파하고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뚫지 못한다면 저는 한 14,000원 전후에서는 좀 이렇게 매도하시고 좀 추이를 보시는 전략 이렇게 잡아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14,000원 여기 15,000원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는 저는 더 윗방향으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15,000원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네. 대응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원 에너지도 거의 뭐 2023년도에 이게 거의 4, 5만 원 하던 주가였는데 이게 지금 올해 연초에 7,000원까지 빠진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어쨌든 좀 7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갑자기 지금 시세를 분출하면서 7,000원에 있던 게 13,7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만은 아직 분위기가 쉽게 막 이렇게 꺼지는 분위기는 아직 아니거든요. 네. 올라오는 거 잘 이용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휴팅님이 댓글로 추가적으로 15,000원 넘는 거는 힘들겠죠 하셨는데 보니까 고기가 딱 매물대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조금 체크하자고 조언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한 가지 또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김영숙님의 종목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들어왔고요. 매수가 29,500원, 비중은 10% 갖고 계신데요. 추가 매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채팅을 올려주셨어요. 자, 이녹스 첨단 소재는 참 말씀하시기도 애매하긴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래 쉬었고요. 네. 이번에 이제 다행히도 지난달에 이제 화려하게 조금 이제 반등을 세게 나오나라는 분위기 주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어쨌든 다시 주가 원위치 돼 있으니까 뭐 그래 생각하면 또 물을 타도 되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바로 또 꺼지는 거 보니까 힘은 또 없어 보이고. 자, 이녹스 첨단 소재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우리 시청자님 공부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좀 더 좋은 선택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반도체 이제 시장이 커지니까 소부장 관련주, 특히 이제 소재 관련주를 이제 보시면서 이 정도면 좀 저가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인데요. 대신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엄청난 첨단에 대한 소재를 납품할 것 같지만 네. 이 회사가 보면 디스플레이용 소재가 70%입니다. 사실. 어. 나머지 5%가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소재 이러면 IT 제품의 소재니까 네. 반도체겠지 하는데 네. 사실은 디스플레이였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신고가 가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은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녹스는 조금 처지는 부분이었고 제가 조금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ENF 테크놀로지 같은 이 반도체 소재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면 이미 주가가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럼 바닥권역부터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2배 가까이 올랐는데 대신에 현재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바닥권역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왜 못 땡겨 올렸냐? 결국에는 꼬리가 몸통 흔들 수 없는 거잖아요. 반도체 소재는 잘 되고 있어도 나머지 70% 차지하는 디스플레이 여팡이 부진하다 보니까 네. 낙폭과대에 대한 이유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고 이제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 반등이 저는 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요거를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보유한 물량만 다시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해보는 전략으로 한 27,000원에서 한 28,000원에 대한 목표가를 좀 잡으시면서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되 네. 나머지 현금에 대한 부분은 다른 여타의 개별주를 한번 매수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5만 원대 놀던 회사가 지금 올해 2만 원대까지 지금 떨어졌다가 최근에 일단 지난달이었죠. 2만 원대 초반에 있다가 갑자기 3만 원까지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이제 분위기 좀 다시 살아나는갑다 싶었는데 지금 다시 원위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뭐 다시 또 원위치가 돼 있으니까 요 종목 가격만 놓고 보면 사실 이 가격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가격이긴 한데 다만 이렇게 올랐는 거를 쉽게 빼버릴 정도로 힘이 없다는 얘기는 힘이 사실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 이 종목만 놓고 보면 이 가격에서 추가 매수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차라리 이제 이 종목 살래 딴 거 살래 하면 저라면 딴 걸 살 것 같아서 네. 요 종목은 요 종목대로 다시 한번 반등을 기다려 보시되 현금 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다른 종목 쪽으로 좀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좋습니다. 두 분 모두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보유한 물량만 반등이 왔을 때 조금 빠져나와 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F프로 HN이요. 에코프로 HN이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42,350원이요. 42,350원. 네. 매수하신 지 조금 되셨어요? 네, 네. 요거 그러면은 비중은 많이 갖고 계세요? 좀 많이 갖고 있죠. 50% 정도. 50% 정도. 네. 알겠습니다. 뭐 추가 매수 하신 적 있거나 아니면 뭐 일부 매도를 하신 적 있거나 그러시진 않으시고요? 중간에 너무 이게 심해서 손절을 조금 했거든요. 네, 너무 계속 내려가니까 불안해갖고 네. 25,000원대에서 조금 손절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셨구나. 근데 네. 이제 남은 것도 비중이 조금 있으시니까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지금 가격대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번 여쭤봐 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에코프로 HN 오늘 에코프로 BM이 깜짝 실적을 그쵸. 내는 바람에 급등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이 오늘 좋았고요. 에코프로 HN도 오늘 5% 가까이 급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얼마 정도까지 뭐 꼭 샀는 가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에서 이런 환경 사업 부분을 떼어내서 만든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죠. 무엇보다 대표적으로 이런 친환경 관련주 그리고 탄소 포집에 대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무, 그러니까 이 회사의 업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이런 탄소 포집, 온실가스 감축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에너지 사업에서 결국엔 지금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도 있지만 이런 탄소 포집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이런 신재생이나 이런 탄소 포집, 이런 친환경 섹터는 저는 좀 지속적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 잡아드립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HN 이 기술적인 자리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좀 보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함을 느끼실 만한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근데 상당 부분 지금 이 업종 봤을 때 굉장히 지금 큰 폭의 최고점 대비해서 정말 큰 폭의 지금 하락이 나온 상태거든요. 근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자, 주봉을 보신다고 하면 정말 급격하게 한번 빠진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42,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면 그냥 너무 그냥 단기간점에서 그냥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그냥 묻어두시고 좀 길게 보시면서 1차적으로 저는 35,000원까지 보는데, 저는 일단은 우리 여기서 35,000원보다는 이 정책에 대한 모멘텀 살아있는 만큼 이 주봉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만큼 좀 더 여유 있게 보시면서 한 42,000원 매수가 정도까지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제가 뭐 사실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그룹 전반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예전에 막 하여튼 한참 잘 나갈 때 너무 분할 상장을 많이 시켜서 마치 카카오가 잘 나갈 때 분할 상장하고 지난번에 거기 상투였던 것처럼 뭐 에코프로 그룹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신뢰를 잃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다만 어쨌든 그로 이후로 워낙 지금 많이 빠졌고 뭐 아직 전혀 최근에 오른 것도 없고 완전 시장이 소외된 상태인데, 그래도 너무 시장에서 이렇게 극도로 소외된 상태에서는 항상 지나보면 좀 오르더라고요. 버틴 김에 조금 더 버티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유 있게 매수가까지 보자 전략 주셨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농심이고 네, 39만 2천 원에 10%. 39만 2천 원에 10%요.
네. 그러면 최근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한 7월 말부터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던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감량식품은 많이 올라가는데 네. 이거는 진짜 너무 행보를 하는 것 같고 그쵸. 실적도 좋고 목표가도 올라갔는데 목표가도 좋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네. 길게 가갖고 좀 들고 가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자 지금 이 불닭볶음면 잘 팔고 있는 삼양식품은 잘 가는데 그쵸. 네, 농심은 왜 못 가냐?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불닭볶음면도 있고 농심 신라면도 있는데 네. 저는 불닭볶음면 못 먹겠더라고요. 매워서. 그래서 항상 요즘 신라면도 매워서 그냥 네. 안성탕면 네. 뭐 이렇게 먹는데 아무튼 누가 먹는 건지 하여튼 삼양식품은 잘 가는데 농심이 왜 이렇게 못 가냐 지금 불만을 좀 주셨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증권사에서 목표가도 뭐 50만 원 이상으로 다 괜찮게 주는데 이거 좀 짜증나니까 팔아야 될까요? 좀 버텨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시청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음식료 업종 자체가 K푸드에 대한 확산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 K푸드 같은 경우에도 선별적 움직임이 좀 나타납니다. 최근에 이제 뭐 해외에 조금 인기가 있었던 것이 이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안에서도 이제 까르보 불닭. 네.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네. 그 서양인에게 조금 맞춤식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까르보 불닭이 큰 인기를 끌었던 거였고, 그리고 이제 보면 CJ 제일제당의 뭐 비비고 만두 그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인기 상품들이죠. 그리고 이제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뭐 이런 것들도 단지 우유 그런 것들도 해외에서도 인기 많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이런 뭐랄까 이제 농심이라고 했을 때 뭔가 대표적인 부분들이 뭐 신라면이나 너구리 이런 라면류를 많이들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네. 다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제 절대 왕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오뚜기 진라면이 조금씩 이게 격차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양상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이제 유튜브 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음식료를 선별적으로 좀 공략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사실 이 농심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양반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무조건 천천히 갑니다. 특히 이제 거래량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낙폭과대라고 해서 그냥 손대지 마시고 저는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시면 최소 한 달 이상은 좀 가져가신 전략으로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39만 원에 매수하셔서 38만 3천 원에 좀 걱정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사실 길게 들고 가시기 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이제 트레이딩을 하실 거면 저는 이제 종목을 좀 교차하는 전략으로 농심은 정말 우리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최소 2달 이상 보실 분들만 매수하는 전략으로 네. 보고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하셨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좀 종목 교차를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면서 대신에 2달 이상 봤을 때는 40만 원 이상까지는 넘어갈 수 있다. 대신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는 종목입니다. 네.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농심이 오늘자 보니까 농심이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이고요. 지금 삼양식품이 지금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10조 원이거든요. 네. 거의 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익은 보니까 그 삼양식품이 올해 한 4천억 정도 버는데 농심도 한 2천억은 벌거든요. 이익은 뭐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버는데 시가총액 5배 차이 나니까 요래 따지면 삼양식품이 비싸든가 농심이 싸든가 네. 둘 중에 하나는 맞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농심이 싸다라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좀 중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농심은 사실 들고 와야 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우리 이상록 파트너께서 지적해 주신 게 뭐냐면 자, 펀드 매니저 입장을 잘 생각해 보면 어차피 돈이 많으면 얘도 사고 쟤도 사고 다 살 건데 돈은 한정돼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뭐 원전주도 좀 사야 되고 방산주도 좀 사야 되고 네. 요즘 또 삼성전자 움직였으니까 삼성전자도 좀 사야 되고 이러다 보면 내가 들고 있는 주식 중에서 뭐를 또 딴 걸 좀 추려야 돼요. 그럼 이런 데서 약간 성장 동력이 좀 재미없는 이런 종목이라면 농심은 좀 아쉽게도 올해 내년 내후년 실적 전망치가 그 변화가 없다 보니까 네. 주가는 샀는데 크게 뭐 성장 안 할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얘를 좀 추려서 이쪽으로 옮기자. 이렇게 매니저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이게 보면 싸다 그래놓고 기관들은 매일 팔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근데 분위기 자체가 기관들 움직임 자체가 농심을 지금 싸다라고 보고서는 이번 주에도 잔뜩 내놓고 지금 보니까 최근 석 달 내내 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농심 쪽에 아직 큰 매력을 못 느껴서 이쪽을 좀 팔아가지고 딴 걸 좀 사는 분위기다 보니 조금 장기적으로 배팅을 해야 됩니다. 나는 뭐 한두 달 안에 승부 봐야 돼 하시면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뭐 무거운 종목이라고는 두 분 모두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안에 나가는 것처럼 볼핑, 제니, 뭐 캐대헌, 로제까지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농심이다 얘기는 했지만 아직 불닭만큼 히트를 치지 못해서 약간 매력도가 다른 K푸드 종목들에 비해서 없다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짧게 보시려면 교체 매매, 길게 보신다면 그래도 40만 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셨으니까 의견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파이넴텍 들어왔고요. 매수가 1,400원, 지지부진해서 답답하다. 외인의 매수세가 변동성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전망이 어떨지 조금 진단을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파이넴텍도 최근 단기간 지금 급등을 한 상태에서 옆으로 쭉 서 있는 모습입니다. 흐름이 아직 나쁘진 않은데 자, 얼마까지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네, 폴더블폰, 힌지, 그리고 뭐 ESS,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최근에 특히 이런 갤럭시 폴더블폰이 이렇게 흥행에 성공하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죠. 근데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 봤을 때 이 폴더블폰에 대한 내용들 상당 부분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이런 뉴스는 좀 피로감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기술적인 자리를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상승이 나왔던 이유, 폴더블폰 흥행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박스권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 단기 급등에 따라서 이격도 좀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절가 라인은 한 9,900원대 잡으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11,500원, 11,900원 정도 이렇게 잡고 한번 진행을 하시면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피로감이 있는 상태니까 우리 이렇게 목표가 도달했을 때 일정 부분 수익 챙기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증권사 목표 주가도 한 11,000원 정도 형성돼 있으니까 거의 뭐 지금 다 왔다라고 봐야 되니까요. 한번 차익 실현 시기를 잡자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이렇게 파이넴텍까지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을 찾아서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유망주 주제는요. 변동성 장세에서도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상로 파트너는 YG엔터테인먼트 가져오셨고요. 나연우 파트너는 HJ중공업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네요. HJ중공업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준비한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기업은 국내 유일 공기부양 고속정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국내 기업이고요. 무엇보다 저는 한미조선협력 지속적인 모멘텀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미국의 해군 MRO 조선소로 선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까지 함께 위치해 있고요.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본다면 자, 지난번에 우리 진짜 주식에서 잡아드렸던 하나오션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된다고 저는 보겠어요. 자, 그러면 HJ중공업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8,600억대인데 저는 이게 1조를 한번 넘길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단기간점에서 많이 올랐지만 이거를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새롭게 지금 바닥 다져주고 터닝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의견 제시드리면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12,000원, 그 다음은 15,000원 정도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J중공업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YG엔터는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 엔터주라서 준비를 하셨을지, 엔터주 내에서 YG엔터기 때문에 준비를 하셨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뭐 최근에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가 두 군데가 있다고 하죠. 네. 하나가 이제 지드래곤이고 또 한 군데가 이제 블랙핑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글로벌적인 측면 자체에서 분위기 자체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 9,800만 명이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큰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끌고 있는 만큼 현재 콘서트 일정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이라고 보고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애니메이션 관련주나 엔터주들이 움직이는
있는 것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런 네.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보면 노래들이 상당히 보면 이제 최근 비트에 맞는 음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노래를 작곡 작사한 프로듀싱을 했던 곳이 이제 더 블랙 레이블이라는 곳이고 더 블랙 레이블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이 YG 엔터테인먼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앞으로도 사실 이런 음악 작업들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좀 니즈에 맞는 부분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는 YG가 한 번은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보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차트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신호들이 이제 돌파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이제 상승 추세를 붙인 자리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앞에서도 이제 신호가 이제 발생하고 강한 시세를 한번 발생시켰다 그죠? 그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돌파해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시세가 나타난다라고 지금 신호도 또 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앞에 있던 이 97,000원 이 밴드에 대한 돌파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적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한번 97,000원 정도로 한번 잡으시면서 한번 지켜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